시작하기 앞서 미리 언급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상 편리한 설정이 등장하는 작품을 그닥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자가 일반인인데 사실 난 당신 휴대폰을 감시하고 있었어 라거나 혹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어떤 짓을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었지 하는 뭐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이런 요소가 나오는 작품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작품에는 그런 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저 같은 취향이신 분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하는 의미로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본격적인 작품 소개로 넘어가 보자면 첫 장면에서 아내가 본 차이나 접시를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사방으로 하얀 뼈가루 같은 잔해가 주변에 흩어지게 되자 이를 본 남편은 접시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보 괜찮아? 놀란 거 아냐? 하며 다정스레 다가와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상당히 자상하고 아내를 위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장면인 거죠. 자, 그럼 아내는 이런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싶은데 그녀의 이름은 에리로 현재 혼인신고를 한 지 4일밖에 되지 않는 여성이라고 소개가 되고요. 최대한 남편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겉으로는 최고의 아내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 싶기도 하나 속내는 어떻게든 저 남자의 비밀을 파헤쳐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여성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자, 이게 설정이 좀 독특하죠? 그럼 이때로부터 1년 반 전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걸 이야기 드려봤음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화면에 보이는 4명이 되는 거고요. 우선 사키코라는 여성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그녀는 과거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것이 어린 시절 어머니를 병으로 여의게 된 후 아버지마저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그로 인해 힘겨운 유년기를 거친 그녀는 겨우 야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여 자신과 마찬가지인 처지의 어떤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옆에 있는 다다토키라는 이름의 남성이었고 이후 서로에게 끌리게 된 두 사람은 결혼까지 이어져 그제서야 사케코는 겨우 행복이란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느끼는 삶을 보내게 됩니다. 허나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죠. 그 행복은 그녀에게 그리 오래 머물지를 않았는데 우선 사건이 있기 몇 달 전 그녀는 다다토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지만 뜻하지 않게 유산을 해버리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이로 인해 그녀는 한동안 심적으로 많이 힘들긴 했지만 겨우 몸을 추스리고 일상으로 돌아왔나 싶을 때쯤 갑자기 경찰이 전화를 걸어와선 당신 남편이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단숨에 영안실로 달려간 사키코는 어떤 시신 항구가 싸늘히 식어 놓여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처음엔 심하게 훼손되어 알아보지 못하는 머리와 한 번도 뺀 적 없던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신이 발견된 위치가 자신이 전혀 모르는 낯선 아파트였다는 부분에서 조금이나 현실을 부정해보려 혹시나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그녀는 이야기를 했지만 경찰들은 그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을 보여주며 이 시신은 분명 당신의 남편인 다다토키가 확실할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사케코의 눈에는 시신의 배에 맹장 수술 자국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고 그가 자신의 남편임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허나 이후 알게 되는 사실에 그녀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가 추락한 아파트는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자신 몰래 작업실로 사용하던 장소란 걸 경찰들이 알려주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이에 사키코가 우리 남편은 야스마 제약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왜 작업실 같은 게 필요하겠습니까? 하고 묻자 경찰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부분까지는 좀이라고 말을 한 뒤
일단 지금 현재 유력 용의자가 체포된 상황이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게 화면상 세 번째에 있는 히데오라는 남성이 되는 건데, 이자에게는 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거냐면, 자신의 직업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심장병을 가진 여동생,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여성 아키코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에 상당히 괴로워하던 인물이 되는 거고요. 입버릇처럼 그는 내 심장을 줄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너에게 줬을 텐데 라며 동생을 매우 아끼던 오빠라고 설명이 되는데, 어느 날 이자에게 다다토키가 찾아와 인공심장을 개발하게 되었으니 거액의 금액을 투자해 보는 게 어떻겠냐며 제의를 했다는 정황과 함께 3천만 엔가량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헌데 문제는 딱 봐도 이게 사기라는 것이 분명하다 여긴 경찰들은 좀 더 깊게 수사를 해봐야겠다라고 여기게 되었고, 이후 밝혀지는 사실이 다다토끼는 한때 야스마 제약이라는 대기업에 근무한 사실이 맞기는 하나, 몇 달 전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을 한 이후 퇴직금을 이용해 그가 떨어진 아파트에 작업실을 차린 것이 확인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곳에서 그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허위 투자를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 또한 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되고요. 얼마 후 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히데오가 사건 당시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게 되어 결국 경찰들은 그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지은 후 신변을 확보하여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히데오가 흥분해 다다토키를 찾아간 다음 창문에서 밀어 살해한 게 아닐까 싶다 이 말인 건데, 문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발견되지가 않았다는 것이었고요. 그나마 아파트 안에서 히데오의 지문이 나오기는 했으나 이 또한 일전에 인공심장 관련으로 그가 방문을 했다는 증언으로 인해 결국 그는 상당히 의심스럽기는 하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사키코의 상황으로 돌아와 다다토키가 죽은 이후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이어갈까 하는데, 한때나마 행복이라는 것을 손에 쥐었다 생각한 그녀는 유산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마저 죽게 되자 삶에 대한 의욕 또한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엘이라는 여성과 함께 산으로 올라간 다음 약을 먹게 되는데, 얼마 후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은 죽지 않고 깨어나게 된 것이었고, 함께한 그 여성만이 곁에서 죽어 있는 것을 그녀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왜 나에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며 다시 약을 먹고 생을 마감하려 하던 순간, 함께한 이 엘이라는 여성 또한 가족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고, 얼굴을 자세히 보니 눈에 쌍꺼풀이 없기는 하지만 묘하게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그녀는 자신이 에리로 신분을 바꾸어 히데오에게 접근을 한다면 그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증거를 찾아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대부분 예상을 하셨을 텐데, 첫 장면에서 접시를 깨트린 여성, 그녀가 바로 에리의 얼굴로 성형한 사키코였다는 게 된다는 말인 거고, 그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일부러 히데오를 찾아가선 신문을 통해 당신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주변으로부터 오해를 사는 것 같아 위로를 해주려 만나고 싶었다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생각과 전혀 반대로 그에게 접근해 결국 반년 만에 두 사람은 결혼을 하는 사이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가능한가 싶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때 당시 히데오는 자신이 처한 사건으로 인해 다니던 병원에서도 그만두게 되어 의지할 곳이 필요했다라고 나오고, 또한 언론에서도 무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찾아와 사건에 대해서 괴롭혔다고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히데오는 자신을 찾아온 에리, 그러니까 괄호 열고 사키코에게 상당히 위안을 얻었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또는 공감되는 말 몇 마디면 남자라는 게 얼마나 현혹하기 쉬운 존재인지 아실 수가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인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어진 이후 본격적으로 그녀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게 되냐면, 자, 중요한데 우선 마트에 있는 선반에서 조금이라도 유통기한이 긴 우유를 뒤지거나 땡볕이 자결하는 날씨에도 할이라는 계란을 사기 위해 먼 곳까지 걷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묘사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일본에서는 야마토 나데시코라고 하죠. 한국어로는 현모양처 같은 여성상을 보여주려 그녀는 부단히 노력을 했다, 이 말인 건데, 물론 모든 건 히데오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려는 그녀의 물밑 작업이 되는 거고요. 이후 집으로 돌아와 그녀가 혼자 남겨지게 될 때면 집안에 있는 서랍을 뒤지거나 남편의 소지품 중에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지는 않은지 틈틈이 찾아보는 행동 또한 그녀는 빼먹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묘사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사키코의 전남편 다다토키가 히데오에게 살해된 것 같다고 의심을 한다까지는 알겠는데, 그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언론에서 무차별적으로 히데오를 괴롭혔다라고 했었는데 그건 사키코의 상황도 마찬가지였고요. 사건이 발생한 직후 명확하게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가 않자 언론에서는 피해자인 남편, 그러니까 다다토키가 저지른 사기 범죄에 집중해 오히려 그가 피의자인 양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이때 밝혀지는 사실이, 제가 아까 두 사람은 야간 고등학교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다다토키는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오토바이를 타는 살짝 불량한 느낌의 학생이었던 거고, 이에 의심을 가지게 된 기자들이 그의 과거에 대해 추적을 해본 결과 소년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한동안 보호시설에서 관리를 받았던 경력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언론을 통해서 까발려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다다토키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 때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저놈 저거 과거에도 문제가 많았던 놈이구나 하며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는 말인 건데, 이에 사키코는 그가 자신을 만난 후 좋아하던 오토바이도 끊고 대기업에 취업을 할 만큼 누구보다 노력했던 인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남들이 그에 대해 폄하하는 시선을 곁에서 견디기가 힘들었던 게 되는 거고, 이를 어떻게든 해명해야겠다 여기게 되어 얼굴을 성형해 증거를 찾는다는 극단적인 선택마저 하게 되었던 것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녀가 이렇게까지 하여 찾고 있는 증거란 게 무엇이냐면, 이게 또 상황이 아이러니한 것이, 제가 아까 히데오가 용의자가 된 이유가 뭐라고 했죠? 동생의 심장병을 고칠 수 있다며 다다토키가 허위 투자를 유도한 정황이 밝혀지며 그가 원한을 가졌을 거라고 경찰은 추측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정작 그는 취조 당시 진술에서 증언을 한 게 자신은 그게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게다가 투자한 만큼 배당도 받았다라며 말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이로 인해 경찰들은 히데오가 다다토키를 딱히 죽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었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기까지 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그녀는
아니야, 분명 히데오가 피해를 본 증거가 있을 거야 하며 오히려 죽은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는 걸 입증해 복수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는데, 암튼 그리하여 다시 이야기를 현재로 돌려보면 히데오는 그녀가 복수를 하기 위해 접근한 여자인지는 꿈에도 모른 채 신혼생활을 만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녀가 장을 봐온 후 요리를 해주면 우와 대단한 걸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거야 하며 별것 아닌 음식도 맛있게 먹어주고 항상 칭찬으로 보답을 해주었다고 묘사가 됩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엔 분명 내 목표는 전 남편 다다토키의 복수야 하며 왔지만 막상 히데오라는 남자와 살을 부비며 살다 보니 그는 자신에게 너무나도 자상한 남자였던 것이었고요. 종종 대화를 할라치면 고마워. 이랬든 저랬든 간에 난 살인사건의 용의자인데 이런 나를 믿고 함께해줘서라며 오히려 그가 얼마나 사키코에게 감사하고 있는지 마음을 표현하자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진짜 이 남자 다다토키의 죽음과는 무관한 거 아냐 하며 그가 살해를 하지 않은 게 아닐까 하고 히데오를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 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녀는 솟구치는 짜증에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며 아니야, 저 남자는 내 남편을 죽인 왼수야. 분명 어딘가에 증거가 있을 거야. 라며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고쳐먹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날도 혹시나 모를 증거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도중 히데오의 여동생 아키코가 오랜 병원 생활 끝에 퇴원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요. 이에 불이 나게 달려간 사키코는 그녀의 짐을 챙겨 집으로 데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키코는 결혼 후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거짓이었지만 아키코에게 보여주는 행동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한쪽 가슴에 보조장치, 그러니까 인공심장을 매달고 있는 모습에 무언가 가련함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고요. 자신이 원망하는 대상은 그녀의 오빠인 히데오이지 동생인 그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키코는 아키코가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밝은 이야기를 건네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나오는 모습 중 일부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아키코는 오랜 병원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노트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과거 히데오가 의사가 되기 이전 스포츠카를 몰며 속도를 즐기는 사진이 몇 장 찍혀져 있었고요. 이를 본 사키코는 이 사람에게 이런 모습도 있었나 싶으면서도 또다시 죽은 다다토키가 학창시절 오토바이를 즐겨 탔던 모습이 눈앞에 겹쳐 보여 마음속 한켠이 우울해지려 하는 걸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이를 곁에서 지켜본 히데오는 역시 내가 당신을 만난 건 행운인 것 같군 이라며 자신 말고도 동생에게 최선을 다하는 아내의 모습에 울먹거리며 감사의 말을 건네는 걸 잊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점점 이어지게 되자 사키코의 마음속은 어느새 히데오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 해서 아니었으면 좋겠다로 바뀌어 간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그럼에도 죽은 남편인 다다토키를 배신한다는 죄책감이 들어서인지 그녀는 점점 원치 않지만 의무적으로 증거가 될 만한 건 있지 않은지 집안 이곳저곳을 뒤져보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허나 이마저도 아키코가 집에서 생활하게 되며 마음 편히 그럴 수가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자 사키코는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복수를 위해 찾아온 여성이 아닌 단순히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히데오란 남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요. 그가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대해주는 걸 보자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며 점점 지금의 상황에도 젖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헌데
이쯤 되면 슬슬 반전이 등장을 해야 하겠죠? 하루는 아키코가 집에서 컴퓨터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기에 병원에서 퇴원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어떤 걸 하나 싶어 물어보니 그녀는 워낙에 오랜 기간 몸이 아파 있었던 터라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관련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고요. 언제까지고 오빠에게 신세를 질 수만은 없으니 자신도 진지하게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해보려 한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자세히 보니 그녀가 사용하는 노트북이 평소의 것과 달라 그럼 이것도 새로 산 건가요? 하고 묻자 아키코는 아니요, 오빠가 예전에 쓰던 건데 제 것보다 좋아 보여서 한동안 이용 좀 하려고요 하고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키코는 무언가 머릿속이 멍해지는 게 지금껏 자신은 집안 이곳저곳 특히 서랍 속 물건을 뒤지고 확인했지만 남편에게 노트북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기 때문이었고요. 조심스레 아키코에게 근데 이 노트북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죠? 하며 묻자 그녀는 예전에 오빠가 병원에 찾아와 잠시 맡겨두었었는데 이후 갑자기 살인사건의 용의자라며 체포가 되어 지금껏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네요 하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뭔가 냄새가 나죠? 그리하여 사키코는 마음속으로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하는 감정이 휘몰아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무도 없는 시간 몰래 남편의 노트북을 열어보게 되는데 결국 그 안에서 확인하게 된 건 인공심장과 관련된 어떤 문서 파일이 되는 것이었고요. 이 부분을 요약해 설명드리자면 죽은 다다토키와 히데오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 관계가 아닌 애초부터 함께 사업을 준비한 파트너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으시죠? 헌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또 다른 폴더 중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게 눈에 띄어 뭔가 하며 열어보니 자, 무엇이 나왔을까요? 이제부터 결말인데 그 안에는 사키코의 사진,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인 에리가 되기 이전 과거에 찍혔던 사진이 몇 장이나 몰래 촬영돼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를 발견한 그녀는 히데오가 예전부터 자신의 정체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분명 자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걸 눈치채게 되면 그가 어떤 행동을 벌일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한때나마 사키코는 히데오가 살인자가 아닐 거야 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지금은 자신 또한 살해될 수 있다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인 거고요. 그나마 이 사실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 일단 오늘은 모르는 척 숨기고 있다. 내일 아침 히데오가 출근을 하게 되면 자신은 서둘러 짐을 챙겨서 이 집을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헌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키코가 사키코에게 다가와선 언니 제 컴퓨터 만졌죠 하며 말을 건네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이에 등줄기가 오싹해진 사키코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며 말을 얼버무리자 아키코는 노트북 안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이가 전원을 켜게 되면 어떤 작업을 했는지 다 들여다볼 수가 있었다라고 말을 전해주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져선 언니 정말 믿었는데 어쩜 그럴 수 있어요 라며 곁에 있던 얼음 송곳을 쥐어들고 흥분해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에 사키코는 아차 하며 그래 자신의 오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동생인 아키코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헌데 그 순간 히데오가 무슨 짓이야 하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 달려드는 동생을 막아서 세우게 되고요. 이에 사키코는 이건 또 어찌 된 거지 하며 아찔해진 정신을 겨우 추스려 보니
바닥에는 동생이 휘두른 송곳에 히데오가 가슴이 찔렸는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야기가 좀 당혹스럽게 흘러가죠. 그리고 이후 상황은 어찌 되냐면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까지 이송은 하지만 끝내 그는 도중에 죽어버리고 말게 되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가 사망 직전 무언가 자신의 죄를 털어놓고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었는데 그 죄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사키코에게 있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말았다는 것이었고 그 대상은 그녀의 전 남편인 나다토키가 아니라 어린 시절 사고를 당해 죽고만 그녀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응?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히데오가 유서처럼 남긴 편지가 발견되며 그제서야 사키코는 그동안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겨우 깨닫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그게 뭔지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 스포츠카를 타고 속도를 즐기던 히데오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키코의 아버지를 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경찰에는 잡히지 않게 되지만 이에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그는 계속해서 남겨진 사키코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가 엇나가지 않게 곁에서 보살펴주고 있었던 거라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냐면 사키코가 다다토키라는 남자와 만나 겨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듯 싶자 조금이나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의사라는 인맥을 동원하여 그를 제약회사에 소개시켜 주었던 것이었고요. 이뿐 아니라 이후 정리해고로 다다토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가 유산을 한 사키코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과거 보호시설에 갔던 경력을 활용해 허위 투자로 사기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오히려 자신이 먼저 접근하여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며 사업 파트너 자리를 그에게 권하였던 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데오는 피해를 보지 않은 척 한 게 아니라 진짜로 피해를 본 게 아니라는 말인 건데, 그럼 다다토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금이나 그가 바른 길로 가길 원해 히데오가 결국 사키코를 위해 내가 그동안 당신을 도와준 거다 하며 털어놓고 말았던 것이었고요. 이 말을 듣고 자괴감에 빠진 다다토키는 예상치 못하게 스스로 건물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던 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히데오는 다행히도 살인사건의 용의자 혐의에서는 벗어나게 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키코가 모습을 감추어버려 이 일로 인해 다시 그녀가 예전처럼 불행해진 게 아닐까 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한동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 엘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어 겨우 자신의 삶에서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보게 되었다라며 편지에는 적혀져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최근 우연치 않게 자신이 결혼한 여자의 정체가 사라진 사키코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추가되며 편지의 말미에는 이로 인해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자신의 심경이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데오는 사키코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그녀가 복수를 위해 자신을 찾아왔다 할지라도 계속 모른 척하며 감내할 생각이었다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히데오의 여동생 아키코는 왜 사키코를 공격했을까 싶은 거고요. 이건 과거 다다토키가 죽었을 때 기자들이 하루가 멀다고 계속 찾아와 살인사건의 용의자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괴롭혔던 기억이 있어 사키코 역시도 정체를 숨기고 의도적으로 접근했구나 싶은 생각에 오빠를 지키기 위해 공격했던 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의 마무리는 결국 우연과 오해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에 사키코와 아키코는 사건의 진실을 숨기기로 서로 마음먹게 되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절벽에서 히데오의 유해를 바람에 흩뿌리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사키코는 마치 날리는 뼈조각이 본차이나 접시 같네 하며 과거 자신에게 한없이 다정했던 히데오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고, 아키코 역시도 오빠가 항상 자신의 심장을 나에게 주려고 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작품 안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헌데 가슴에 송곳이 찔렸으니 장기 이식은 힘들겠죠? 지금까지 아키요시 리카코 작가님의 소설 자결이었고요. 긴 영상인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